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병원의 창을 통해 본 우리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일반 가정의학, 소아과 전문의인 서필립 칸나독고 클리닉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서영심입니다. 우리가 청춘이란 단어를 참 좋아하고 많이 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나간 청춘을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 무척 아쉬워하고 그때가 다시 왔으면 하고 다들 그리워합니다. 청춘하면 우선 나의 젊었던 아름다운 모습이 떠올려지고 주름 없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와 희망에 차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청춘하면 우리는 우선 20대, 30대에 젊고 혈기왕성했던 나이를 먼저 떠올리지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재미있게 웃고 마치 어린애 같다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긍정적이고 별로 사소한 일에는 신경을 안 쓰듯하며 지나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매사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부정적으로 찡그리며 뭐들이 그리 재미있담 하며 오히려 자기는 철이 잘 들었고 상대방은 철이 덜 들어서 저렇게 가볍게 웃고 즐겁게 산다고 비웃는 듯한 부정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춘이란 표현은 물론 나이와 신체적 조건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현실과는 달리 마음의 청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전 두 그룹의 사람들 예를 들어드렸지요. 어떤 그룹이 마음의 청춘을 품고 살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사가 기쁘고 다른 사람과도 별 차별 없이 좋은 관계를 맺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눈과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청춘 속에서 살고 있으며 청춘 속에서 사시는 분들은 물론 청춘답게 젊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젊은 청춘이 아니라 실제 몸매나 얼굴 역시 젊고 생기 있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 주위에 있으면 물론 나까지도 그렇게 청춘을 마음에 품고 힘차게 살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걸 부정적인 눈으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마치 철이 덜 들어서 그런 양으로 대하며 자기만 고상하다는 태도로 입을 삐죽거리며 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꾸미고 치장을 해도 나이가 훨씬 들어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나까지 우울해지고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활 태도를 갖고 살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젊게 생기 있게 나이보다 실물이 훨씬 젊다는 말을 들으며 살도록 내 외모가 활기 있게 보이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마음의 청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가 젊게 또는 늙게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병들 역시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세요? 물론 다 청춘이란 단어를 마음에 심고 젊게 사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마음의 청춘에 씨를 심으십시다. 여러분들 아마 거의 다 유명한 작가 오 헨리라는 분의 Last Leaf, 마지막 잎새라는 얘기 다 아실 거예요. 마음가짐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그 작품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병에 걸려 다 죽게 되었지요. 오늘 내일 하고 그 동생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자기 창문을 통해 앞집 담에 앙상하게 몇 잎 안 남은 나무를 보며 언니한테 늘 이렇게 말했죠. 언니, 이제 곧 눈 내리고 겨울이 오게 되고 그 겨울이 오기 전 앞에 보이는 저 나무에 매달린 몇 개 남지 않은 나무 잎새가 다 떨어지겠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그때가 내 생명도 마지막 날이야.
하며 힘없이 언니에게 말을 하는데 언니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잎사귀는 쌀쌀한 가을 바람에 하나하나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한 잎새가 남았을 때입니다. 동생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만 기다렸고 언니는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까 봐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 동생은 모든 것을 놓고 버틸 힘이 없어 죽어갈 거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웃에 사는 화가 노인이 밤새도록 그 담벽에 그 잎새와 똑같은 마지막 잎새를 그려 놓았습니다. 아침 일찍 카텐을 열고 밖을 내다본 동생은 기대치도 않았는데 아직도 잎새가 하나 남아있는 것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동생만큼이나 또 기뻤습니다. 동생은 내일 아침은 떨어지겠지 하며 카텐을 열었는데 그 잎새는 아직도 싱싱하게 떨어지지 않고 가지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던 동생은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남은 한 잎새를 보며 본인 역시 병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며 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서 생긴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그리워하는 청춘을 마음에 품고 청춘처럼 살 수도 있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짜증과 남의 잘못된 실수만 꼬집어내려고 하고 나만 내가 제일이라는 교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중충한 눈 올 것 같은 회색 하늘을 품고 이 즐거운 세상을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사시겠습니까? 그럼 음악 한 곡 들으신 후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Fallen leaves that lie scattered on the ground. The birds and flowers that were here cannot be found. All the friends he ever had are not around. They are scattered like the leaves upon the ground. Lord, let my eyes see every need of every man. Make me stop and always lend a helping hand. Then when I'm laid beneath that little grassy mound, there'll be more friends around than leaves upon the ground. Some folks drift along through life and never thrill to the feeling that a good deed brings until it's too late and they are ready to lie down there beneath the leaves scattered on the ground. To your grave there's no use taking any gold. You can't use it when it's time for hands to fold. When you leave this earth for a better home someday, the only thing you take is what you gave away. Fallen leaves that lie scattered on the ground, the birds and flowers
that were here cannot be found. All the friends he ever had are not around. They are scattered like the leaves upon the ground. They are scattered like the leaves upon the ground.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성한 정신이며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불타오르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20세의 청년보다 60세의 노인이 더 청춘일 때도 있습니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늘게 하지만 청춘 같은 열정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시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했는데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늘 웃고 기쁘게 감사하게 사는 사람들의 치료 효과가 부정적이고 매사를 짜증스럽게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완쾌율이 높다는 것을요. 범사에 감사하고 웃고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우리의 뇌가 즐겁다, 재미있다, 감사하다라고 착각을 한답니다. 또 한편 면역세포의 활성화는 노화를 또 예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습관처럼 듣던 이야기, 소문복내라, 웃으면 복을 가져온다, 입춘대길,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런 말들이 왜 몇백 년씩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연세 드신 분들은 저를 보면 하소연들을 많이 하셔요. 제가 요새 매일 클리닉을 안 나가다가 어쩌다 나가지만 우리 그 올드타이머, 나이 드신 분들이 뵈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대부분 말씀이 아유 그때는 참 좋았는데요. 그땐 교회에서도 일을 많이 했는데요. 허리도 무릎도 안 아팠는데요. 등등 다들 하소연들이세요. 저도 공감을 하지요. 저도 그동안 쭉 아파봤던 허리가 이젠 심해져서 제대로 꼿꼿이 펴기도 힘들고 키도 좀 줄었으니까요. 30년을 돌아보며 그땐 좋았는데, 그땐 잘 걸었는데, 그땐 교회 일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자꾸 되새김질하면 우리는 우울하고 슬퍼집니다. 웃으면 몸과 마음이 젊게 활기를 되찾는다고 웃으라고 하면 대부분이 아이고 사모님 사는 게 맨날 그건데 웃을 일이 어디 있어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그러신다고요. 웃을 일이 있으면 누구나 다 웃게 되지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누구나 다 감사하게 되는 게 당연히 아니겠어요? 그런데 웃은 일이 없는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고 감사하느냐고요?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신다고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웃고 감사를 시작하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오고 웃고 감사를 되풀이하노라면 매사에 웃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 연속 방송인데 하도 오래돼 배우들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 세 여자친구가 아주 재미있게 한 집에서 오래 살고 있었는데 그중 한 친구가 웃어야 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항상 웃음을 띠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몇십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있을 때도 그 여자의 입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상가에 문상을 가게 되었는데 입이 아예 웃는 것으로 바뀌어서 슬픈 표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문상객에게도 많은 눈총을 받았다는 것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었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제가 그런 예를 들었는지요.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 또한 눈이 그 마음에 직접 연결되어 마음의 명령을 받아 그렇게 사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간 색안경을 써보세요. 사물이 빨갛게 보여요. 초록색, 검정색, 어떤 색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사물의 색깔이 그렇게 보입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면 세상 모든 일이 감사하게 보이고
기쁨의 색 안경을 끼면 세상 모든 일이 기쁨으로 보이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매일매일이 귀하게 주어진 보석입니다. 오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주어진 하루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 기쁨, 사랑으로 만들어진 큰 배에 함께 오르시어서 청춘의 망망대해로 항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이 배에 지금 곧 오르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우리 한인사회의 건강과 보톡스, 필러, 실 리프팅을 통해 아름다움까지 책임지는 서필립, 칸나독고 클리닉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